안녕하세요.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아마 country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럼 nation이나 state는 어떨까요? 사실 이 단어들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미묘한 뉘앙스를 완벽하게 파헤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nation, country, state 이게 다 똑같은 나라일까요? 보통은 그렇게 번역하죠. 하지만 정답은 아니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왜 아닌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네이션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태어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어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션은 땅이나 정부가 아니라 같은 역사와 문화, 언어를 공유하면서 뭐랄까 마치 함께 태어난 것 같은 강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건 바로 이 사람과 그들의 정체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인 개념, 네이션이 국제 무대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는 어떤 전문 용어로 쓰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익숙한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United Nations, 우리가 UN이라고 부르는 국제연합이죠. 이름에 이미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 nations, 즉 국가들이 평화와 협력을 위해 United, 하나로 뭉친 기구다.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아주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The United Nations deployed peacekeeping forces to the region affected by conflict. 한국어로는요. 국제연합은 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평화주지군을 파견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네이션 스테이트입니다. 우리말로는 민족국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즉 네이션이 사는 땅과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 조직, 스테이트가 거의 완벽하게 하나로 딱 들어맞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중요해졌는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The concept of the nation-state became dominant in Europe after the 17th century. 네, 민족국가 개념은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지배적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문장을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까지 알 수 있네요. 자, Law of Nations라는 표현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International Law, 즉 국제법의 옛날 버전, 좀 더 고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국가들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과 규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뭐가 이 국제법의 기반이 되는지 예문으로 살펴볼까요? Treaties and international customs form the basis of the modern law of nations. 조약과 국제 관습은 현대 국제법의 기초를 형성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니까 Law of Nations라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네이션이 어떻게 쓰이는지 봤으니까 이제는 시선을 좀 안으로 돌려볼게요. 하나의 네이션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성장하는지 그 과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irth of Nation, 국가의 탄생. 와, 이 표현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한 나라의 역사에서 독립을 선언하거나 새로운 주권 국가로 세상에 처음 딱 등장하는 바로 그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The birth of a nation is often accompanied by the creation of new foundational myths. 국가의 탄생은 종종 새로운 건국 신화의 창조를 수반한다. 그렇죠? 국가라는 정체성을 만들려면 우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다음은 네이션 빌딩입니다. 국가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특히 전쟁이나 식민 지배 같은 아주 큰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안정된 사회와 제대로 된 제도를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길고 힘든 과정. 이걸 바로 네이션 빌딩, 즉 국가 건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어떤 현실적인 맥락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International aid efforts are often focused on post-conflict nation building.
국제 원조 노력은 종종 분쟁 후 국가 건설, 그러니까 재건에 집중된다라는 뜻입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국가는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Developing Nation, 바로 개발도상국입니다. 아직 경제나 산업 발전이 한창 진행 중인 단계를 의미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Industrialized Nation, 바로 선진국이죠. 산업화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국가들을 말합니다. 와,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이네요. 이번에는 국가의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네이티브 네이션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특정 지역에 가장 먼저 살았던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자치적인 부족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원주민의 주권과 조상의 땅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용어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recognizing the sovereignty of native nations over their ancestral lands. 정부들은 선조의 땅에 대한 원주민 국가의 주권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국가든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네이션 시큐리티, 즉 국가 안보,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네이션스 이코노미, 국가 경제입니다. 이 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국가 안보에 대한 예문입니다. Diplomacy is often the first line of defense for a nation's security. 국가 안보를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은 외교인 경우가 많다. 그렇죠. 무조건 싸우기 전에 대화로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다음은 국가 경제 예문이에요. The stability of the nation's economy depends heavily on global trade conditions. 국가 경제의 안정은 세계 무역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이 문장은 요즘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특히 더 크게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바로 이 표가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네이션은 핵심이 사람과 정체성입니다.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떠올리시면 돼요. 둘째, 컨트리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영토와 지리, 즉 물리적인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트는 정부와 정치 조직에 초점을 맞추는 법적인 개념에 더 가깝죠. 어떠세요? 이제 이 세 단어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확실하게 감이 오시죠?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이제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이 미묘한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영어 뉴스를 보거나 글을 읽을 때 이 단어들이 각각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겁니다.